궁체, 자음, 마지막으로 이음과 히읗, 이른바 목구멍 소리 후음의 활용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음과 히읗은 동그라미가 드는 구조로서 활용을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다른 자음과는 달리 아주 간단합니다. 다만 이음과 히읗이 더해져서 구성되는 글자의 상관관계에 따라서 그 크기만 조정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응은 그야말로 동그라미 한 개죠. 그리고 히읗은 점액과 가로 긋기, 그리고 이 이응이 더해지는 매우 자음 중에서는 가장 독특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점액과 선, 획과 동그라미, 이른바 자음과 모음의 모든 요소를 갖추고 기본이 되는 요소를 갖추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이 이응과 히읗은 활용이 어느 위치에 어떻게 가더라도 활용이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만 크기만 조절한다는 이 원칙을 가지고 실제로 글씨를 쓰면서 이해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응인 경우는 가장 간단한 것은 어자와 이자가 있겠죠. 이응 어자나 이자가 있을 수 있고 아자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은 이응이 들어가서 가장 간단하게 될 수 있는 글씨가 그야말로 이런 이자가 되겠죠. 여기 점을 찍으면 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경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옆으로 밑으로인 경우는 이 동그라미가 상하로 연결이 되면서 이렇게 으가 되는 수도 있겠죠. 이런 경우가 비교적 이응이 가장 크다고 볼 수 있겠죠. 초성과 중성이 두 개만 되어 있고 상하로 되어 있는 경우가 가장 간단해서 이응이 가장 크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조금 더 커질 수 있는 것은 초성, 중성, 종성으로 형성이 된 경우는 상대적으로 이응이 조금 작아지겠죠. 예를 들면은 이응이 상하로 연결되는 용자 같은 경우를 보겠습니다. 용자 같은 경우는 이응이 있고 그 다음에 요가 붙죠. 이렇게 끝나는 거면은 이 요자와 이응이 떨어지겠습니다만은 밑에 다시 이응이 하나 더 붙기 때문에 이응이 조금 작아지면서 요자가 납작하게 해서 용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게 옆으로 붙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돼서 영자일 때는 여가 이렇게 변화를 합니다. 이렇게 하고 밑에 역시 동그라미가 이응이 이렇게 들어가서 이응이 상대적으로 조금 작아지긴 했죠. 하지만은 특별한 경우로 알고는 거의 변화를 아직 하지 않는 게 이응이다 해서 가장 쉽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응은 머리 간단하기 때문에 이 정도로 이해를 하시고 실제로 나중에 많은 글씨를 써가면서 그 이응의 크기를 나중에 분석해 보기로 하고 이응은 간단하게 마치고 히읗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히읗은 형태 변화는 되지 않지만 이응보다는 조금 구조가 복잡해서 점액과 동그라미 사이에 거리가 좀 작용을 합니다. 예를 들면은 히읗이 가장 단독으로 쓰이는 경우는 이렇게 끄여서 허자가 될 수도 있겠죠. 허자가 있는 경우가 비교적 제일 히읗이 클 때입니다.
그리고 또 희자가 될 때도 있을 것입니다. 이럴 경우는 히읗이 키를 조정해야 되기 때문에 이 사이가 비교적 좀 떨어지게 된다 이거죠. 만약에 이 밑에 자음이 붙게 되면은 이 사이가 좁아지겠죠. 자, 그럼 밑에 리을이 붙는다고 봅시다. 리을이 붙는다고 하면은 전체적인 키를 조절해야 되기 때문에 크기도 작아지면서 간격이 조정이 돼야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히읗이 현재의 3청으로 되어 있을 때는 작아진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의 경우는 히읗이 왼쪽으로 가서 붙는 경우를 한번 보겠습니다. 왼쪽으로 가는 경우는 자, 한자 같은 경우는 밑에 받침이 있는 경우는 히읗이 조금 작아진다고 볼 수 있죠. 앞에 상단의 흘자보다는 조금 크게 되어 있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초중종성이 연결되는 경우는 히읗이 조금 작아진다는 것이요. 이쪽에 어여가 붙어 있을 때도 사실 히읗에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히읗의 변화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형자를 한번 써보겠습니다. 형. 형자를 쓸 때도 여기에 이렇게 붙습니다. 이렇게 해서 히읗이 붙는 상황에 따라서 크기만 살짝 틀릴 뿐 형태의 변화는 없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히읗이 받침으로 들어갈 때도 있어요. 좋다 할 때 있죠. 그거 한 번 더 써보겠습니다. 좋다고 할 때 히읗이 들어가는데 그런 경우도 마찬가지로 조금 납작하게 지읒은 지난번 배웠죠. 이 지읒에다가 히읗이 들어가죠. 그러니까 이럴 때는 히읗이 좀 납작하게 히읗의 점액도 쳐들지 않고 약간 수그린다 그럴까요? 이렇게 수그려 가지고 전체가 너무 길어지지 않도록 히읗이 크기와 간격이 조정이 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히읗이 밑에 들어가는 경우는 좀 더묵인다 좋다는 경우에는요. 이와 같이 히읗은 이음과 함께 좌우 상하 어디에 가든지 간에 크기만 조정될 뿐 구조적인 변화는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까지 자음을 5부리로 나누어서 초성과 종성에 있어서 여러가지 상황에 있어서 변화를 하는 형태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이런 정도에서 기초를 마감을 하고 이것을 활용해서 전체적으로 작품을 구성하는 단계로 다음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 지금까지 수고하셨습니다.